안녕하십니까. 저는 당군조선연구회 이사장 홍혜수입니다. 당군이 왜 우리 국조인가에 대해서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를 제2번을 이번에 2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강에서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4강에서도 혼이 치수에 대하여 좀 더 보강을 하면서 살펴보려 합니다. 참고로 치수란 물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이 중국에서 4대 문명이죠. 이 황하강 근처에서 엄청난 그 물 홍수가 났기 때문에 그 치수를 물을 어떻게 다스려서 백성들한테 편케 살 수 있는가를 그 시대에, 본 시대에 많은 의문점이 있고, 이제 그 치수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이 곤이라는 것을 요임금 시대에 해서 청거가 돼서 홍수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 사업입니다. 이 곤의 치수 사업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유명하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학자들이 오랜 동안에 이 치수 사업에 대해서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토론은 1700년대부터 이게 나옵니다. 여기에는 중국 학자들의 토론 내용 중 곤치수에 대하여 그들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서에 참고문헌들의 일부는 중국의 황제 위주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곤에 대한 토론 자료집 전부를 여기에서는 담을 수가 없으므로 일부를 간추려서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부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3강에서 밝힌 참고문헌 이외에도 기본 해석, 상세 해석, 강의 자전, 설문 해자, 자원자형, 명의 토론 등 이외에도 더 많은 참고문헌들이 복사본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1700년대부터 곤우의 치수에 관하여 토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사, 곤지, 곤사 사상도족입니다. 이게 이제 2009년도에 4월 19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중독 해놓고 사기 하봉기라고 해놨습니다. 각산 생료 신적 의문 이렇게 해놓고 요 본기입니다. 중기 제하우적 부친 곤피 사악 추고 급제요 실이 홍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단치 려구 년무 공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보시면 안 돼. 곤의 치수입니다. 그림이 옛날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우지부조 곤치수적 시십요 보물 이렇게 해서 캐션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시간은 2014년도 12월에 한 걸로 돼 있고, 이게 작자라고 해놨는데 신독적업 레원 해놓고 마방망 해놓고 본문 또 이렇게 하고 도항 이렇게 해놨습니다. 또 다른 한편은 곤약 생우 공원전, 이것이 아마 곤하고 우하고 이 공원이라는 그 전인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114년 해놓고 2008년 시타 탄생 이렇게 해놓고 4122주년이라고 해놨는데, 요거 내용은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백과 해놓고 자유적 백과 전서 도전지 하고 요것도 역시 도항 이렇게 수상 수색 이렇게 해놨는데, 요것이 일부분입니다. 여기는 또 필 횟수를 15로 해놓고 부수를 이렇게 부수는 이제 어라는 뜻이겠죠. 필순 번호 해놔가지고 3525 1212 355 423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사 지리학 연구해놓고 요거는 이제 대우 치수 방법 신탐입니다. 요거는 작자는 왕희로 되어 있습니다. 요소사범대학 학보, 예, 철학 사학과 학판 해놓고 요건 2008년도 제2기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건사는 대우입니다. 홍수 칠입, 곤 고사 전설, 또 정도 분류호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뭐 K 뭐 901 요건 뭐 어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헌표 식마 이렇게 해놨는데 문장 번호 또 이렇게 해놓고 167이 뭐 이렇게 번호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수고 일기는 2007년도로 또 해놨습니다. 이게 1700년대부터 계속 했다는 얘기죠. 작자 간계 이렇게 했습니다. 또 왕희 해놓고 1955년도 생이고 남은 요소 양현인이고 사학 박사입니다. 요것도 역시 요소사범대학 역사문화학 학원 교수입니다. 그리고 박사 생도사하고 종화국고 대사적 전통례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뇌치수에 관해서는 고노치수 신화 신탐 해가지고 지가 여기다가 들어가 보시라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JIYU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실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출자는 희남자 쪽에서도 또 이렇게 접곤 후 치수적 고문 번역 시십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도 역시 홈페이지가 있고요. 문헌 문제선 번역 역시 고노 치수에 대해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이 고노 치수에 대해서 영웅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곤위 하장 지 미수 신선사 이렇게 해놓고 발포일기입니다. 발포일기를 올해입니다. 2015년 1월 21일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들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되겠습니다. 문장 내원은 백가 강단 이렇게 해놓고 작자는 보제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자체 대소하고 대중소 이렇게 해놨는데 더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상세히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기에 다 올릴 수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이 토론한 내용들은 학자들마다 다양한 논의들을 내어놓고 있어 그 입론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있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식양과 곤의 부활과 곤의 묘를 3년 있다가 파서 보니 시체가 썩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그의 뱃속에서는 황룡이 나와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며 또는 우임금이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며 발이 3개 달린 새가 하늘로 치솟았다는 등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학자들이 곤에 대한 논문집을 소수의 일부를 모아 올려놓은 동방의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의 홍해수저입니다. 제2권의 페이지 111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연양의 곤과 우의 치수와 식양한 원시 문화의 기본 모형입니다. 곤과 우의 치수 신화는 학자들마다 논해지고 있으나 그 입론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기도 한다. 본문은 곤과 우의 치수 신화의 핵심은 식양이라 생각하며 식양은 또 활토, 이제 밭갈이라고 해놨습니다. 가로치고 활토가 생겨난 뒤에 나타난 산물들이다. 원시 사회의 말기에는 황하 문화의 핵심으로 등장한다. 기나긴 중국 봉건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식양은 심리적으로
비를 그치게 하는 신비한 우상으로 받들어졌다. 1923년부터 1949년까지 오사운동의 영향하에서 고일강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서 고족의 기록에 반대하거나 의심하는 정서가 크게 일어났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식양을 활토, 밭가리와 비를 그치게 하는 우상으로 받들어졌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원시사회 말기 황하 문명의 핵심으로 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제요가 천하를 통치할 무렵 세상은 엄청난 수재를 겪었다. 그 수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수천 년이 지나도록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었다. 사방에서 물이 넘쳐나고 대지는 하나의 큰 바다로 변했으며 라는 점점을 해놓고 가옥과 수목이 물속에 잠겼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살펴본 것은 홍수 기간의 설이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 BC 2337년 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BC 2337년 갑인년인데 요 BC 2347년은 제요 등국 11년이 공원종이 있습니다. 11년이 되는 해이므로 제요가 순에게 천자대행으로 위임시킨 10년이 되는 해이므로 BC 2337년 홍수기간설은 맞을 수가 있다고 저는 했습니다. 제3강 페이지 122에서는 천재는 곤히 식양을 훔쳐 세상에 내려가 홍수를 막는데 썼다는 것을 알아차려 추경을 세상에 내려보내 곤을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페이지 124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리하여 천재는 즉시 전령인 화신 추경을 세상에 내려보내 곤을 체포하여 우산에 가둬 죽임으로써 하늘의 규칙을 바로 잡으려 했다. 이에 앞서 공공은 곤이 식양을 가져와 홍수를 막는 것을 보고 자신의 일이 망쳐짐에 매우 기분이 나빴다. 곤이 구류되어 죽은 뒤 공공은 더욱 더 방자하게 날뛰어 홍수가 또 천하에 범람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천재는 즉시 전령인 화신 추경을 세상에 보내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내용은 그 내용 중에 화신 추경은 낙빈계의 근문신고에서는 고양시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문 속에 고조선 김재섭이 쓴 그 페이지 136에서 137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염제께서 태양궁에 도착하시니 옥제가 먼저 다른 문으로 들어왔다. 옥제가 먼저 말을 했다. 저는 당신에게 태양궁에서 임금으로 편히 사시면 1000명이 다하도록 좋게 모실 것인데 당신께서 다시 인간 세상에 내려가실 것인지요? 라고 하자 제께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나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대단히 감격했어. 그러나 나는 태양궁에서 한가하게 오래 머물 수 없구려. 옛말에 착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모두 가품이 있어. 다만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일 뿐이요. 내가 인간 세상에서 겪은 바로도 나쁜 사람은 약간 가품이 있고 착한 사람은 좋게 끝맺음을 하는 사람이 사는 보편적인 현상이요. 그런데 인간 세상을 항상 순찰하고 감독하여 착한 것을 표창하고 나쁜 것을 징습할 장군이 가장 급하게 필요하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인간 세상 내려갈 수 없어. 옥제가 듣고 당장
마상 장군 추경을 불러서 명령했다. 추경 장군, 그대는 화신이다. 백성을 구제할 요구에 의해서 나는 그대를 인간 세상에 파견한다. 내려가서 조군 대신에 직책을 맡아라. 그리고 인간 세상의 선악을 맡아서 잘 살펴서 보고하라. 그리고 매년 정월 대보름에 인간 세계로 내려가서 섣달 23일에 천풍으로 돌아오라라는 이런 간단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찬흥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 고사는, 이 찬흥은 지금 상동 곡보를 얘기합니다. 이 고사는 완전히 사기, 역서가 말하는 남정중, 속신, 화정료, 송민, 설을 그대로 반영한 해석이라고 하였으며, 제전욱 고양시가 제위에 오르고 첫째로 취한 조치는 치유 전으로 퇴임하고 멀리 남방 개척을 하는 신농씨를 위해서 자기 아버지 주씨와 아들을 조부의 남방 개척에 협력토록 내려보내게 되었는데, 장강을 건너서 북쪽의 복양, 제구,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제구에 사는 손자를 찾아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늘에 간 것처럼 기록을 했을 뿐이다 라고 소남자 김재섭은 해설을 하여 놓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김재섭은 중국 안추하 씨가 엮은 염능 고지정기에서 남정중은 고양시의 아버지입니다. 남정중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려가 이제 추경시죠. 화정려에 대한 이야기를 실어 놓았는데, 이 이야기는 신농시 청에 의해서 고양시가 보내준 것으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실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윗글에서 나오는 추경시를 세상으로 내려보내는 천재는 요 임금이고, 아래글에서 제께서는 신농시를 말합니다. 이 밑에 글에서 천재는 신농시며 추경은 신농시 친손자입니다. 요 임금 시대와는 약 180여 년 차이가 납니다. 중국 학자들의 토론 내용들은 역사서로 되어 있는 중국 참고 문헌들 집들에서 나와 있는 것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역사서에 각색이 되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하늘나라에서 일어난 것처럼 미개한 백성들을 혹세무민한 것입니다. 동방의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의 제2권 124페이지 내용에서 곤이 식양을 훔친 죄로 추경에게 체포되는 내용인데, 페이지 125를 살펴보면 곤이 우산으로 압송되었다. 이 우산은 북극에 있어 햇볕이 들지 않아 1년 내내 어두운 곳이다. 오직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횃불을 입에 물고 있어 희미할 뿐이다. 이같이 어두운 지방에서 곤을 죽인 것으로 보아 제 멋대로 식양을 훔쳐 홍수를 다스린 곤의 행동에 대해 천재가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거대한 용 한 마리가 횃불을 입에 물고는 황제계가 다시 집권을 하였다는 뜻으로 곤의 세력들이, 즉 동방계가 나약해졌음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페이지 126을 살펴보겠습니다. 곤이 죽임을 당한 뒤 세상은 예전처럼 홍수가 넘쳤다. 그런데 그의 시체는 몇 년이 지나도록 썩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천재조차도 이상하게 생각했다. 사실 천재는 홍수를 다스려 백성을 구하려는 곤의 열망이 이토록 강했는지를 잘 몰랐다. 치수의 대업을 완성하기 전에 죽게 되었으므로 그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웅대한 열망의 정령이 흩어지지 않고 그의 뱃속에 새로운 정령이 생겨났을 것이다. 이제 의문을 했다는 거죠. 중국 학자들의 토론에서는 이 대목을 거의 다루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썩지 않아 뱃속을 해부하여 보니 황령이 나왔다고도 하고 우임금이 나왔다고도 합니다. 다시 페이지 128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재는 혼의 시체가 수년간 썩지 않은 것을 보고 무슨 병고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여 한 명의 신사를 파견하여 오도라는 신검을 가지고 가서 그의 시체를 해부해 보도록 했다. 신사가 천재의 명을 받고 오도로 곤의 배를 가르자 때마침 기이한 일이 벌어져 그는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놀랐다. 즉 곤의 배에서 2개의 긴 뿔을 가진 신용 한 마리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이 용은 벌써부터 이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공중에 한번 뛰어오르는 것을 본 것뿐인데 순식간에 하늘 끝까지 날아갔다. 그리고 곤의 시체도 동시에 한 마리의 황룡으로 변하여 우산의 10년 속으로 들어갔다. 이 우연과 하해는 상통하는 것이다. 수년 뒤 해변가 사람들은 파도가 치는 가운데 이 황룡과 교룡이 같이 출몰하는 것을 보았다. 훗날 백성들은 곤이 치수한 은덕을 기려 위산에 곤의 묘를 세워 계절마다 제사를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기우제나 용왕제를 지내는 토속신앙 전통이 언제부터인지는 역시 모르는 일입니다. 곤의 무덤을 파헤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우산에는 곤묘를 찾기가 힘듭니다. 분명 근문인 청동기 명문에서나 역사서에서 곤이 차지한 부분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은 나오나 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학자들의 토론집 내용에서는 곤에게 목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음 대목 페이지 130에서 중국 학자들은 역사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견을 제시합니다. 우선 세 개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자. 산해경과 세본의 기록에 따르면 곤은 황제의 후예이며 또 우의 부친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역대 사가들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다. 문제는 산해경의 황제는 낭명을 낳고 낭명은 백마를 낳고 백마는 곤을 낳았다. 라는 말에서 곤의 부친이 낭명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세본은 황제는 창의를 낳고 창의는 전욱을 낳고 전욱은 곤을 낳았다고 하여 곤의 부친은 또 전욱이 된다. 이 두 기록 간에는 일대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일치하지도 않는다. 그 원인은 당연히 전적이 대표하는 문화의 지역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이제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다는 것은 땅속에 묻힌 청동기 명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황제 위주로 역사서를 다루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다 하겠습니다. 다시 페이지 131에서 이제 학자들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산해경의 신의 계보에서 곤은 황제의 손자 중 한 사람이므로 요순시대의 대귀족이며 곤은 응당 조정에서 큰 지위에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라는 평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131에서 다시 보면 곤이 죽은 뒤 3년 동안 시체가 썩지 않아 나중에 추궁이 이것이라는 등 누구의 시체인지를 알 수 없었다. 오도를 사용하여 그의 시체를 가르니 우가 나왔고 곤의 시체는 황룡으로 변하여 날아갔다. 일설은 황릉이라 하는데 소위 황릉은 산해경에서 세 발 달린 자라라고 전해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대목에서 홍익인간 정신은 국조당군으로부터 나왔음을 대부분 인식하였으나 세 발 달린 삼조고는 우리 민족 전통으로 내려오는 어떤 조상의 신령으로만 우리가 여겼습니다. 페이지 135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곤이 치수를 하다가 죽자 후세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매우 온통하다고 생각했다. 구론은 천문에서 순육송공, 제하형언, 즉 백성들이 소망에 따라 홍수를 잘 다스리려 하였는데 수는 어찌하여 벌을 주려 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또 천문에서는 또 우산에서의 곤에 관한 전설 해놓고 영알 제우산, 부하 3년 불절, 백우복곤, 천하 이변화 이 기록되어 있다. 뜻인즉 그가 곤을 우산에 구금시킨 뒤 어째서 수년 동안 석방하려고 하지 않았는가. 우가 곤의 배에서 나왔다는데 이는 어찌 되는 일인가 라는 의문을 또 던졌습니다. 이 대목에서 춘추 전국시대 초나라 정치가이며 유명한 시인인데 고국에서 추방된 뒤에 걸작인 이 소를 지은 구론이 당시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하여 날카롭게 질문을 던지는 내용을 토론한 부분들입니다. 이 구론하고 이 시대에는 한 2000년간 차이가 납니다. 결론은 이번 4회째 강의에서는 그동안 일반인들이 알고 있었던 하늘나라의 신들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를 과장시켰던 부분들이라는 것을 말씀 올렸습니다. 제1강의 모두에서 밝혔듯이 새로운 역사 인식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홍익정신이 나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제5강에서도 마지막으로 보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며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